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아침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르는 궤적을 보면 이거 1,400원은 이미 찍고 있고 이제 1,500선이 어른거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 궤적이 급속도로 드라이브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된 건 그냥 단기적인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지금의 상승세 국면보다 환율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이 공포가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장으로 갈 수 있는 환율 상승세란 얘기인데, 1,500선이 언급되는 것도 얘가 그냥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냥 무조건 집진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이토록 한국 환율 장세에 이 치명적으로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 기준금리가 이 바리깡 들고 오르는 환율 투블럭으로 깎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리누르면 환율 자체도 경쟁력을 잃고 그냥 고스란히 짜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자본시장에서의 가장 이 전형적인 함수 관계였는데 이게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역시 변수가 가장 큰 변동 요인의 이 중심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7개월 만에 1,400원대 다시 얼굴을 불쑥 들이밀고 있는 이 환율 강세는 앞으로 전혀 내려올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산 정상 정복하면 하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물리적 법칙인데, 이제 자본시장의 흐름은 이런 상식적 흐름의 관행을 완전히 깨버리는 게 노멀해진 시대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피사의 사탑이 이게 기울어진 게 역사가 되고 유물이 되고 관광 상품이 되는, 정말 비정상적인 건물의 구조가 상식적인 건물의 구조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경제 근간의 기초부터 이제 완전히 싹 다 갈아치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환율부터 박살이 나는 건 다름 아닌 미국발 달러 강세의 등살이 정말 무슨 일본 스모 선수가 밀어내는 힘으로 원화 가치가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밀리고 있는 건데 감당이 안 돼. 남산만한 덩치로 밀고 있는데 이걸 버틸 힘이 있나, 원화가? 트럼프 트레이드 재정 확대 정책이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원화는 공포에 질려서 새파랗게 변해가고 있죠. 가뜩이나 10,000원짜리도 팔았는데 더 파래지게 생겼네. 이렇게 환율이 폭등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물가죠. 물가 지표가 지금은 2%대인데 이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표고, 더블업돼서 4%대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라는 얘기죠. 충분히 환율이 이런 물가 비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단기간 안에 물가를 저격할 수 있는 이 스나이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굵직하게 올라가는 환율 궤적은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고압 현상을 단기간 안에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이 체감되는 마트 물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 지표가 말하는 이 물가 안정 지표는 그냥 계산식에서 나오는 수학적 지표고, 막상 시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 가격 레벨은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이 소비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소비 탄력성이 쭉쭉 늘어지게 되면 전체 경기 지수는 엄청나게 더 처지게 되고, 가뜩이나 내수 건전성이 위기 상황이라는 말이 수년 전부터 들려왔는데, 환율 하나로 인해서 전체 내수 경기가 똘똘마리로 한 방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기준금리 0.25% 베이비 컷으로 내렸지만 전혀 시중금리에는 이게 반영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만큼 금리가 이미 한국에서는 저금리 선반영을 미리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저금리 선반영이란 돈을 시중에 팡팡
쏴버렸다는 거고, 이거 결국 대출 형태로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금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채는 급증하면서 엄청난 쓰나미로 돌변하면서 금융시장을 위협하게 생겼으니 서둘러 대출 규제에 들어간 거고, 이게 다 고금리 시대에 저공비행을 했던 선반영됐던 금리 인하의 효과를 누린 한국의 독특한 금리 운영 방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에서 유럽과 미국은 서둘러 금리를 팍팍 내리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고, 원체 유럽과 미국은 기준금리 내려도 시중금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션 효과로 골머리를 앓는데, 한국은 말해 뭐해. 그동안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유동성 확대로 밀어붙인 3.5% 어찌 보면 저금리죠. 저금리 정책. 게다가 시중은행은 2% 주담대까지 운영해왔는데,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려도 같이 시장금리가 더 이상 이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지. 급하게 방향 틀어서 시장금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더욱더 높일 수밖에. 바람 빠진 타이어로 지금까지 고속도로 달렸는데, 이거 차 세워서 조치 취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 터질 수밖에 없죠. 이런 촉이 딱 오니까 금융당국에서 서둘러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시작을 한 거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7% 정책대출 디딤돌은 수도권에서 5천만 원 싹둑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반영한 이 대출 규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 답이 없는 거죠. 한은이 그래도 가장 민감하게 컨트롤했던 물가 부분에서 엄청난 지금 위기감을 느끼게 되니까 아마도 11월 중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동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가능성 아주 크게 보입니다. 벌써부터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 역시도 11월 기준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서둘러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엔 한은의 선택지도 마땅치 않다. 일단 관망하고 돌아가는 판사리 보면서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의 이런 스탠스와는 달리 시중은행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추세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7% 선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8% 선까지 끝까지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현상을 예상보다 빨리 보게 될 건 이미 지난해 초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8%를 찍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거형이라는 얘기죠. 이미 이런 궤적으로 올라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그림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상황은 금융환경상 그때 8%대보다 더 큰 변수들이 지뢰처럼 쫙 깔려 있어서 거뜬히 금리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증시 부분에서 미리 선제적인 약세장이 극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 코스피 장세 한번 보세요. 거의 역대급 장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 장세면 이런 말이 들썩거리는 이 취임새라도 되는데, 이 반대라는 얘기죠. 오늘 장세는 2506선입니다. 아마도 추세로 볼 때 2400선으로 갈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이고요. 외국인 여전히 빠지고 있고, 이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죠. 무슨 빠지는 게 썰물 순식간에 갯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말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다가 정말 국장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생길 수가 충분히 있죠. 죄다 자본들이 테슬라, 비트코인 쪽으로 돈을 빼는 그런 촉이 좀 오죠. 테슬라는 오늘 새벽까지 상한가를 때리고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무슨 천장을 드릴로 뚫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 몰빵이 후폭풍, 자본을 블랙홀처럼 끌어모으고 있는 아주 진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1억 3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이 도깨비 방망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섬뜩한 건
결국 종이 도는 휴지 조각. 어차피 트럼프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면서 달러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메우기 위해서 무진장 찍어낼 게 뻔한데 인플레 현상이 아주 단기간 안에 미국 내에 찾아올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가상화폐라는 거고 계속해서 오를 전망 거의 뭐 2억까지 가지 않을까 단기간 안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선 뭐 업비트 통한 김치 프리미엄이 대폭 줄어버려서 국내에서 간접 투자하기에는 좀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 분위기하고 똑같이 가고 있죠. 외국 비트코인은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 이게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하고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직접 투자로 서학개미들처럼 접근을 해보는 것도 틈새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지금 자산 시장의 가장 큰 태풍의 눈이 되다 보니까 뭐 국내 코스피는 그냥 지금처럼 휘청거리고 있는 거고 거의 뭐 넉아웃이 될 가능성도 아주 커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어제 뭐 55,000원에서 다시 54,000원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게 큰 변화죠. 하이닉스 역시도 어제 3% 하락에 이어서 2% 중반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 종목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결국 환율의 엄청난 부담, 게다가 물가에 대한 비상이 걸릴 거고 금융시장은 금리 8%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쭉쭉 올라가는 고금리. 국내 자본시장은 서학개미들과 가상화폐 쪽으로의 화폐 이동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고요. 그래서 이미 국장에서의 주식도 한물간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고스란히 부동산 아파트 가치에도 결정적인 영향 미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트 가치가 예상보다 훅 떨어질지는 지금 미국 증시와 가상화폐의 반대적인 움직임만 봐도 금방 뭐 답이 나오는 부분이죠. 서울의 상급지, 대마불사라 불리는 곳들 족족 엄청난 자산 가치의 내상을 입을 가능성, 그것도 단기간 안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황들 잘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기회들 잡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금융시장은 뭐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아비규환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 높고요. 새로운 자본 가치에 대한 이 자본의 대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는 결국 전통적인 자산 시장으로서의 아파트 가치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아주 단기간 안에 이런 변화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빵불 한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